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4월의 마지막 주죠. 4월을 마무리하면서 5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천천히 사모아 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시화가 되면서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회원님들께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락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하시면서 하락 조정 시에 저가에 물량을 늘리면서 매집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트는 항상 먼 시야에서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은 2011년 8월에 최고점을 찍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또한 함께 초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바닥을 찍으면서 주가 또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저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2015년을 기점으로 이 정도 기울기에 장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 바닥을 찍고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고 최근 파동의 고점까지 높이는 상승 반전의 신호가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바닥에서부터 쉬지 않고 몇 달간 상승을 이어온 만큼 그 전에 물려있던 매물들의 본전 심리와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던 물량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현재는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는 상승 파동이 나왔으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락 조정을 통해서 저항 매물을 충분히 소화해주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락 조정이 이어진 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깊을지 얕을지 모르는 이 하락 조정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 구간으로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서 생각을 하며 천천히 하락에 대응하며 매집을 해 나간다면 조정 후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빠르게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아마 하락 조정의 길이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심에 영향을 주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폭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지만 증권사 예상 실적 대비해서 실제 발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짧은 조정을 끝으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깊은 하락 조정이 나올지가 결정되겠죠. 만약 예상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등이 나올 경우에는 하락 조정을 아주 짧게 마치고 바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하락 조정의 바닥 저점을 확실히 잡아서 올인을 하겠어 라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천천히 하락 조정의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 주가가 바로 상승을 해서 아예 매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조급하게 바닥이란 생각에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했다가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진입해가는 과정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현재 상승세에 매수세에 있어서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며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저항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하락 조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리스크를 저가 매집을 통해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으며 위에서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정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하락 조정을 짧게 끝내고 바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으니 무리하게 한 번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매집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자, 재물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711억 원으로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인 1,854억 원 대비해서 퍼가 11배 정도로 현대백화점의 과거 퍼에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퍼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기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대백화점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역성장을 해오면서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기업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조금씩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작년 이렇게 지배주주 순이익이 703억 원으로 바닥을 찍고 나서 올해 예상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2.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며 이러한 실적 성장의 추세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또한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펄을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특히 올해는 서울에 10년 만에 새로 오픈한 백화점 여의도의 더현대의 실적까지 반영이 되면서 더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이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강한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명품 부분의 경쟁 우위와 신규점, 여의도 더현대의 흥행으로 인한 외형 성장의 결과로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은 올해 예상 EPS인 7,922원 대비 퍼가 14배 정도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라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 멈춰 있거나 더 하락하게 된다면 퍼는 이렇게 8배에서 6배까지 떨어지며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또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재무 안정성도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의 부채 비율은 작년 73%로 충분히 낮은 상황에 유보율 또한 3,668%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의 대무 건전성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실적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주가 흐름에 있어서 작년을 기점으로 실적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주가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저항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하시면서 자금의 큰 비중을 한 번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하락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분할적으로 매수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G2R입니다. G2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HS Ad라는 광고 자회사를 둔 LG 계열 광고 전문 지주사입니다. 이렇게 LG전자, 배달의 민족, 그리고 대한항공 등의 TV 광고를 제작하는 국내 대표 광고 회사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렇게 그 유명한 범 내려온다 광고로 지난달에 열렸던 올해의 광고상에서 전체 부문 최고의 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G2R은 최근 5년간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찍고 나서 2019년부터 실적이 역성장을 하면서 주가 또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주가 또한 최저점을 찍었고 현재는 다시 회복세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로 하락을 이어오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난달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던 종목이 조금씩 이렇게 거래량도 붙으면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직원의 횡령 사건까지 겹치면서 주가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상승 추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주가는 최근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현재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역배열로 진행이 되던 주가는 이 시점에서
이동평균선들을 상승 돌파했고 현재는 정배열 상태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스권 형태의 지지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파동의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승 추세로 반전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재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G2R은 아직 예상실적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상실적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과거 실적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현재 G2R의 시가총액은 1,034억 원으로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인 90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11배 정도 되는 상황으로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그렇게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2019년 5,421억 원에서 작년에는 3,756억 원으로 30%가량 매출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공시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시 이벤트 등의 매출액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매출이 30%나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사업보고서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과 매출 원가 사이의 마진율을 보는 매출총 이익률을 계산해보면 2019년 매출 5,420억 원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은 1,668억 원으로 마진율이 30%였던 데 반해 2020년에는 매출은 대폭 준 3,756억 원이지만 매출 총 이익은 1,647억 원으로 마진율이 44%까지 상승을 하며 마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비용적 측면에서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전시 이벤트 등의 매출이 감소함과 동시에 오히려 온라인 광고 등의 마진율이 높은 디지털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시를 보시면 2019년 직원의 횡령건으로 인해 G2R과 HS-에드 간 중재 판결 결과에 수익비용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한 법인세 비용 영향으로 당기 순이익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높은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적게 나온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면서 순이익이 적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 순이익 90억 원은 실제 기업의 실적보다 낮게 측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영업이익 대비 정상적인 수준의 순이익이었다면 대략 16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퍼가 6.3배 정도로 현재 가격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마진율이 높은 디지털 광고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오프라인 매출까지 함께 회복된다면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가치평가와 함께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보시면 현재 G2R은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300원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죠. 이는 현재 주가 대비 4.8% 정도의 높은 배당 수익률로 G2R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재무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G2R은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65% 정도로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유보율은 767%로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265%라면 안정성 면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죠. 사업보고서상 부채를 보시면 총 부채 3,850억 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입 채무가 2,960억 원으로 총 부채 중에서 매입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입니다. 즉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입금 등의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아닌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협력 업체들에게 나가야 할 비용으로 인해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매입 채무는 이렇게 자산에 잡혀있는 고객사에게 받아야 할 돈인 매출 채권으로 탕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고객사 측에서 광고 제작료 등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의 고객사는 LG전자, 배달의 민족, 대한항공 등의 대규모 기업들이고 특히 LG 계열 광고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자 비용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나를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200억 원 이상인데 이자 비용은 작년 3억 원으로 거의 무차입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마진율이 좋은 디지털 광고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벤트 전시 쪽의 매출도 회복을 해준다면 올해 실적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며 현재 배당 수익률이 4.8%로 굉장히 높은 만큼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현대백화점과 G2R이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한 번에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하시지 마시고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시에 조금씩 매집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금을 나누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